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할 텐데요. 3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두 분 나와 계시죠.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패자 김봉신 이사님 패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패자. 이런 매력이 있어요. 예. 저는 여기 최상병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죠. 예. 제의 요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패자다. 제가 이제 패자를 딱 지목을 할 때 이렇게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대통령 이름을 이렇게 딱 꺼내는 게 상당히 그 심리적인 저항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헌법적 주체는 사실은 대통령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걸 대통령실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네요. 저는 이거를 거부권을 이게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거부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거부권을 너무 여러 번 행사한 게 됐다라는 이제 국민적인 어떤 좀 그런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왜 거부하는지에 대한 국민들께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렇게 되다 보면 이거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통령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 어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이유, 뭐 민생에 있어서의 이유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누군가를 감싸주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그 이 수사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증폭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아무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받아줘도 되고 아니 논리야 많죠. 법리를 따진다면 그러면 그냥 여론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러면 해라. 해도 깨끗하고 안 해도 깨끗하면 해라라고 하면 가장 후련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x2 매트릭스를 그리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실은 아무것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관여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그리고 해봤더니 그렇더라라고 하면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해피한 케이스인데 진실은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지금 이게 바로 알파 오류죠. 제 1종 오류죠. 그러면 굉장히 크게 터진단 말입니다. 제 생각엔 이 최상병 특검법으로 인해서 오늘 한국갤럽 이 거부권 행사 조사 한국갤럽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수치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읽어드리려면 예, 여론조사 개요를 읽어야 되니 잠깐 꼭 참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까지 해도 그냥 개요는 내가 나중에 할 테니까 일단 말씀하세요. 개요 읽을까요? 아니 제가 해도 돼요. 깜짝 놀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예, 깜짝 놀랄 거. 깜짝 놀랄 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률이 아시다시피 이번 주 5월 4주에 발표한 게 24%입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24로 횡보했거든요. 그런데요. 70세 이상 고령자 중에 긍정이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70세 이상에서요. 그래서 긍정 부정이 어떻게 됐느냐 43대 43이 됐습니다. 이게요. 한 주 전에는 긍정이 57이었고요. 예. 부정이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이 상당히 높은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27%포인트 더 높았어요. 70세 이상의 고령이신 분들. 이분들은 많이 그 경륜이 있고 세상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보수 정치 세력도 이런 점에서는 좋다라고 잘 보셨던 분들이 많이 좀 분포해 있었죠. 지금 이게 긍부정이 붙었습니다. 43대 43. 1%포인트도 격차가 안 나요. 자, 이런 게 바로 70세 이상 고령자 보수 정치 세력이 즉 국민의힘이 이제 앞으로 선거를 한다면 고정적인 지지세를 얻을 수 있는 고령자 중에서도 어르신들 중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어요. 이거를 못 읽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21일 이후에 만약에 총선이 치러진다면 108석도 못 얻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인데 이거를 못 읽으면 안 돼요. 국민의힘도 지지율 떨어졌더라고요. 국민의힘이 5%포인트 5.1 내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70세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요 16%포인트 폭락했어요. 이거 왜 폭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정당 지지율이.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에서요 70세 이상에서요 이게 5.1을 벗어났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대통령 긍정하시는 분들이 연령대로 따져가지고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더 우세한 긍정이 우세한 그런 연령대는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예, 국민의힘 지지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도 확 떨어졌습니다. 무직, 은퇴, 기타 이 분 직업이 무직이다, 은퇴다, 기타 이런 분들 중에서는 18%포인트 떨어졌는데 이것도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 의해서 타격을 심하게 받고 있는 거는 대통령도 대통령인데 국민의힘이에요. 정당. 저도 오늘 보고 깜짝 놀라긴 놀랐어요.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꾸준히 좀 유지가 됐었는데 오늘 보니까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김봉식 대표님께서 좀 침소 봉대하시다 이렇게 평언을 하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또 거꾸로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유지가 됐고 더불어서 유지는 됐는데 더불어서 부정평가도 67%로 전과 똑같아요. 예. 결국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 원군이었던 그 70세 이상도 그렇게 떨어졌지만 결국 계속 유지되고 또 부정평가도 유지가 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그 나이와 지역과 성별에서 그만큼 또 올라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딱 하나 최상병 어떤 그 특검을 거부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뭐 이번 정부가 폭망하네, 뭐 이번이 패자라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이지 그것만 가지고 하루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주에 제가 승자 내지 승부처로 얘기했던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그 서울고등법원의 어떤 그 정부 정책이 맞다. 예. 뭐 이런 걸로 해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맞아. 특히 최근에 보면은 인원 증가해야 되고 그걸로 통해서 나의 어떤 미래의 건강을 좀 더 담보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딱 떼가지고 그 팩터를 봤을 때는 충분히 김봉식 대표님 말씀이 맞을 수는 있지만 국정이란 게 어떻게 하나로만 됩니까? 서로 얽혀 있는 것이죠. 살짝 아주 짧게 설명드릴게요. 예. 오른 데가 있습니다. 길게 하셔도. TK에서도 올랐는데 TK가 25까지 빠졌다가 오늘 한 37, 8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TK에서 40이 안 돼요. 부정 긍정이. 구미도 그렇습니다. 국민이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가 되느냐면 40% 보수 40, TK 40, 이 40% 중요해요. 40%는 돼야 이게 됩니다. 국정 전체 평균 있지 않습니까? 국정 전국 평균이 40이 넘으면 선거에서 대통령 긍정률이 그 정도 되면 여당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는 게 4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수 뭐 TK 이런 곳에서 40 넘느냐 이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70세 이상에서 43대 43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위험한 거예요. 아니 최재형 변호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느 한 군데가 확 무너지더라도 사실 진보에서 안 좋거나 중도에서 안 좋더라도 보수에서 어느 정도 받쳐줘야 이게 유지가 돼요. 근데 지금 그러면 24%가 그러면 이게 콘크리트다라고 하시려면 사실 그 콘크리트 내에 뼈대가 있어야 돼요. 철근이. 지금 순살 아파트 마냥 이건 완전 순살 콘크리트예요. 순살 지지율. 예. 24%가 확 빠질 때 불과 몇 주 안에 확 빠질 수도 있어요. 물론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도 있죠. 예. 그 둘 다 가능성 가지고 있지만 지금같이 최상병 특검에 이렇게 대응을 한다라는 거는 전체 연령대에서 좋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한국갤럽의 자체 여론조사고요. 21일부터 23일까지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된 여론조사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얼마나 제가 이렇게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기 패자. 트바로티. 김호중입니다. 오늘 아주 뜨겁죠. 저는 저희가 시작하는 금요일 금주의 승부처에 결과가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판사님이 이 신부장님이 최종 결정문을 내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영장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오늘 점심 먹으면서 저희 법인에 있는 후배 변호사님들하고도 논의를 했더니만 본인들도 다 저와 같은 의견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결국 왜 패자냐.
돈 잃고 명예 잃고 건강까지 잃어버리면 이제는 진짜 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건데 지금 돈 잃고 명예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오늘 이거 아니었으면은 오늘 서울 그렇죠. 경기장에서 네. 한 번 공연하면 40억이 들어온대요. 네, 와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40억 그래서 뭐 본인이 이번에 타고 갔던 차도 3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3억 9,900만 원. 3대가 네. 지방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돈 한 푼도 못 받고도 어제 공연을 한다고 했고 더불어서 앞으로도 손해배상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 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누가 왜냐하면 이게 택시 운전 기사님 택시 운전 기사뿐만 아니고 결국은 오늘 공연을 하지 못하면 그에 따르는 이 손실이 상당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이번 트바로티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주인공이 이게 핵심 메인 어떤 캐릭터가 빠지는 그런 콘서트가 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호두과자에 호두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관련되는 사람들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소송이 후폭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청주다, 김천이다, 아니면은 창원이다 이런 때에 어떤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까지 콘서트를 했던 것은 그와 같은 후폭풍이 두려웠기 때문에 더불어서 본인들의 어떤에 대한 정말 확실한 지지층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을 지금까지 벌어왔는데 지금 3명이 지금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 본부장 뭐 이거 지금 김호중 씨 이거 완전히 회사 망하는 거죠. 더군다나 김호중 씨가 가장 대표. 김호중 씨는 자기 내 인생의 100%가 내 인생은 곧 노래다. 그럼 노래를 못하면 내 인생은 의미 없다라고 했는데 노래를 그러면은 뭐 깜빵 가서 합니까? 대중 앞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삶을 부정당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금주에서의 패자는 물론 불구속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예가 한순간에 날아났다는 점에서는 패자라고 하는데 원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몇 %로 보세요? 구속 불구속 가능성? 저는 거의 뭐 사실 거의 95%의 가능성을 봅니다. 지금 실제로 제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실무를 제가 한 5, 6년 하면서 이런 위험운전 치상 뭐 뺑소니 이런 양형 규정을 해봤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게 아니고 증거인멸했던 사실이 100% 다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피의사실 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있고 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영장 담당 부장님이 영장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다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급 있는 사람들 정도에는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지만 핵심적인 어떤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영장 발부가 기각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호두과자에 호두가 없다. 하지만 빈대떡에는 빈대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저거 하나 재판장님이 물었어요. 직접 물었대요. 오늘 보니까 지금 보도에 따를 때 김호중 씨가 전화를 해서 막내 매니저한테 네가 가서 네가 다 했다고 해. 라고 하니까 저 무서워요 하면서 그걸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영장실질심사하면서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막내는 죄를 져서 깜빵 가도 되고 당신은 깜빵 가면 안 되냐고 이걸 물었단 말이에요. 그거 사실이라면 참 아주 좀 그러니까 이거는 민망해야 슈퍼스타로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질 때 책임을 지는 모습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야 언젠가 국민들 팬들의 용서를 받고 컴백할 수가 있는데 당연하죠. 실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윤리적으로 용서받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거짓말을 시키고 그러니까 네가 해라. 근데 그 막내 매니저라면은 막내라면은 20대 초반 정도 22세. 아이고 참.
청년한테 진짜 그거는 좀 못할 말을 한 거네요. 네, 그건 아니에요. 아이 참. 저 승부처 우리 김봉신 기사님. 저는 뭐 승부처가 자꾸 이제 대통령의 경로 나오는데 이 승부면 이제 대통령의 경로와 국민의 경로 예. 이게 어떻게 부딪힐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게 최상병 해병대 최상병 특검 관련된 논란이 지금 일파만파 커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부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꾸 이렇게 제가 경로에 방점을 찍는 이유는 자꾸 그래요. 아니 뭐 이게 공식적으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뭐 경로하셨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하는데 저는 그런 류의 말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흘러나오면은 좋지가 않다. 공식이건 비공식이건. 아니 대통령은 차분한 그런 국정을 담당하시는 분이니 차분해야죠. 근데 경로했다고 자꾸 누가 누가 경로했으니까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많은 국민분들한테 좀 실망감을 안겨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대통령이 경로하면 그거 자체가 승부에 좋은 영향은 아닌 거다. 그리고 그게 점점 흘러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법리적으로 어떻다라기보다도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뭐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만 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2019년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반응이 경로였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해야 됩니까? 실제 그런 경로 이후에 조국 전 장관 수사 라인을 완전히 인사이동 시켜가지고 완전히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만약에 지금 민주당의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그 당시 2019년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특검을 해야 됩니까? 최고 지도자가 경로만 하면은 그 사실 자체로서 모든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백보양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어떤 그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국방부로부터 그와 같은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100% 뭐 양보해서 경로했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에서 특검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 1호로 스스로 만들어놨던 공수처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이번에 보면은 2대 공수처장 민주당이 후보 인증해줘 가지고 지금 2기 공수처가 다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특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부분 거부하면은 거부하는 것이 이른바 권한남용이라고 해서 탄핵하겠다는 것. 그것밖에 더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정말 최상병을 추모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이 진짜 최상병 추모식 장례식 할 때 단 한 명의 민주당의 원내 관련되는 대표들 아무도 안 왔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당시 대표를 비롯해서 원내 대표는 다 갔습니다.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오신 후보가 누군지 그 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이었어요. 그래놓고 그때의 어떤 자괴감 때문이었습니까? 이번에는 본인이 정계 은퇴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민주당이 최상병을 위해 가지고 특검한다? 그걸 누가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부처가 뭐예요? 승부처는 공수처다.